나의 살던 흑석은. 네, 여러분 지금 스튜디오 B&H의 첫 번째 방송 나의 살던 마마는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저는 벤이고요. 저는 이글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뢰 가득한 그럼요. 이게 다, 의례적인 이게 다 인사. 필요한 거죠. 아, 그쵸. 네. 그렇죠. 네, 그, 갑자기 이게 영상으로 올라갈 것도 같은데 갑자기 저희가 이제 줌 아바타가 된 이유는 저희가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줌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콩가루 두 번째 녹음부터 벌써 이렇게 네, 너무,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요? 아 약간 콩가루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 듭니다. 네,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아 그쵸 그쵸. 제가 지금 사연이 이게 제가 지금 여행 아, 중에 있고 해서 그렇죠. 여행을 마치면은 다시 서울에 돌아가서 이글루 씨를 뵙고 녹음을 다음 에피소드는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스튜디오에서 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네 이번에는 나름 뭐 이제 두 번째 녹음이지만 재밌게 약간 색다르게 해보는 시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네. 글로벌하네요. 네, 글로벌하죠. 지금 거의 시차를, 8시간의 시차를 두고 녹음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상황이고요. 네, 여행 일단, 얘기는 네, 나중에 다시 전할 수 여행 얘기는 그렇죠. 있으면 여행 좋겠고. 에피소드를 하나로 하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우리 이글루 씨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라고 했네요. 네, 이글루 씨 얘기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말씀해 주실 동네는 뭐 아까 이미 인트로에 나오긴 했지만 어딥니까? 흑석동입니다. 흑석동. 네. 이제 흑석동이면은 우리가 중앙대가 있는 그 근처로 잘 알고 있는 동네잖아요. 중앙대 병원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흑석동에 살았던 기억을 이야기를 하러 오셨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음, 흑석동을 언제 사셨던 거예요? 제가 9살 때 올라왔죠. 아홉 저번 살 에피소드. 때? 네, 맞아요. 아, 어, 그랬네요. 예. 네네. 저번 에피소드에서 송도 얘기를 하면서 인천에 살다 온 얘기를 했는데, 네. 인천에서 살다가 이제 송도에 올라온, 아니, 흑석동에 올라온 거죠. 그게 제 네. 서울의 첫 경험입니다. 흑석동에 온 게 첫 서울이다. 첫 서울이니까 이제 그쵸. 되게 감회가 새롭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글루에게 첫 서울 사람이 된 경험은 어땠는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서 시작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첫 서울이기도 하고, 제 기억상의 첫 이사였어요. 어, 어, 뭐 이제 뭐 기억 안 나는 아기 때 이사를 갔다고도 하는데 뭐 그건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넘겨두고 말, 어, 처음 이제 보금자리를 떠난 경험을 하면서 뭔가 되게 적응을 해야 적응. 된다는 거를 그쵸.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인식을 하고 나는 새로운 곳에 왔고 난 여기에 이방인이다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부적응을 좀 하기도 했고, 적응을 했다. 네, 그리고 제가 인천에 살 때는 저희 할머니랑,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랑 증조 외할머니랑 저희 어머니랑 막내 삼촌이랑 저 이렇게 5명이서 살았어요. 음,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는 저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셋이 살았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어색한 가족 구성원이었죠.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음. 이제 저한텐 더 적응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의 그 흑석동이나 인천에서 이사 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아, 엄마가 하는 얘기요? 그런 네, 것들이 있죠. 예. 저는 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영어 학원 같은 거를 다녔는데 흑석동 살, 연수동에서
인천 연수동 살 때, 아, 연수 사셨구나.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2월 8일 날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네. 뭐 어쩌다 보니까 2월 10, 뭐 4일에 가게 된 거예요. 음, 그럼 6일이 뜨잖아요. 음, 음. 그러면 학교는 뭐 안 간다 치고 학원 같은 건 갈 수 있잖아요. 6일 아, 동안. 그쵸. 근데 나는 학원에 뭐 8일 날 가겠다고 말했으니까 6일 동안 학원을 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그럴 만하지. 수 있죠. 그 당시에 어린애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느낌이었나 봐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 네. 제가 한 거지만 지금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음, 뭐 요즘도 종종 있지만 옛날에 인천에는 그런 조그만 게임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 그쵸. 이게 막 동전 100원 넣고 하는 게임. 이제 그쵸, 그쵸. 네. 거기서 이제 형들이 나 동 친구들이나 이렇게 게임 하는 걸 몰래 하는 거를 구경하다가 엄마가 본 거죠. 어, 왜냐면은 학원 선생님이 애가 안 나온다고 엄마한테 말을 했으니까. 그쵸. 그거 당연히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알 수밖에 네. 없는데 어린 이병욱은 어린 음, 이글루는 안 걸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게임을 음, 막 구경하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 근데 제가 있죠. 그것 때문에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게임을 아, 그, 못하다가 혼난 기억만? 혼난 기억만 있고, 어, 그게 왜 그랬는지는, 왜 제가 거기서 그걸 잡혀가지고 그랬는지는 기억이 없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종종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서울에 올라오는 게 저한테는 좀 막 기쁜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랬었고, 이제 또 기억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옛날 일이어서 막 기억나진 않지만 또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외할머니께서. 그래서 말이랑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네. 네. 그때, 근데 그때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저는. 근데 네. 아무튼. 네. 그게 이제 가서, 어쨌건 그게 뭐 구실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었겠죠. 말이던 사람이던 서울로 가서 뭔가, 말은 서울로 사람을 운송해줘야 되고, 사람은 서울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였겠죠. 서울이 어, 목적, 뭐 지방이었으니까, 어쨌든 인천은 비교하면은. 인천에 있는 건 서울에 가기 위험이다. 네. 그쵸. 김성모 근데, 화백 만화에 나온 대사처럼. 네. 아, 이게 이렇게 되네?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래서, 이게 네. 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약간 초치는 말씀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정확히 할머니가 하셨던 말은 적어더라도 이제 보통은 저 프레이즈가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가 이제 아, 일반적인 진짜로? 프레이즈잖아요. 네. 근데 말과 사람은 서울로라는 프레이즈가 실제로 할머니가 하신 말인지 이글루님의 재창조인지는 몰라도 근데 이것도 상당히 왜곡된 기억일 수도 흥미롭네요. 있어요. 네. 왜냐면은 되게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왜곡된 기억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이글루님이 이제 말과 사람이 모두 서울에 가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은 어쨌거나 사람을 운송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아주 재밌는 지점이네요. 그래서 그게, 근데 저는 할머니랑 거의 살았거든요. 어머니는 일 네. 나가고, 삼촌도 일 나가고, 이제 외할머니가 저를 키웠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많이들 말이 그랬죠. 네. 네, 많이들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친가 쪽이랑은 좀 연이 많이 닿지 않은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제 되게 사무쳤다. 어린 음, 이글루의 입장에선 되게 사무쳤던 기억이어서 이제 괜히 더 서울이 아까 말한 대로 좀 부적응을 하게 되는 경험이었죠.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생각해보면. 탯줄을 자르는 것처럼 음, 그런 경험이었죠. 그렇군요.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세대 이후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다 직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없거나 하는 식이 되어가지고 그러고 나면 친가보다는 사실 외가에서 많이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이렇게랑 같이 한몇 년을 지냈었는데 그쵸. 이제 나를 키운 것은 또 이제 파라리 외가다 그런 예 그런 거죠. 아, 이거 매번 매 에피소드마다 한 번씩 나를 키운 건이 나오는 건가요? 그쵸. 어딘가에서는 꼭 이제 나를 키운 건을 집어넣을 구실을 아, 찾아봐야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거죠. 어,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서울 사람이 이제 막 되었다. 그래서 간 그쵸. 곳이 이제 흑석인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인천에서는 가족들이 다 같이 살다가 엄마, 아빠, 이글루님만 서울로 온 거예요? 아니면은 인천에서 근처에 살다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어, 저, 아버지도 인천에 사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아, 같은 집은 부천, 아니고, 네, 따로 살았어요. 그래요? 네, 아빠는 따로 살았고, 아빠가 부천인가? 어딘가에 살았었어요. 예. 이제 어떤 직장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이 어떻게 잘 풀리셨던 거겠죠? 아무래도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니까. 음, 그러면서 그래서 일이 인천 잘 집에는 돼. 엄마랑만 사셨고, 그쵸, 그쵸. 그런 거군요. 그래서 저는 네. 주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인가, 이렇게 아버지를 뵙는 뭐 식사 자리를 갖거나 따로. 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알 것 같네요. 근데,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쵸,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집을 이제 서울로 옮겼습니다. 흑석에서의 삶이 시작이 됐죠. 음,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이사 간 집은 어떤 곳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 인천에 살 때는 그 상가 건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1층의 순댓국집이었고, 2층부터 그, 사람들 사는 집이었나? 그런 그랬던 것 집들이 있죠. 예. 같아요. 네, 그랬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아파트에 산 거죠. 이게 첫 아, 아파트네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그쵸. 첫 아파트고, 예. 이제 저 때문이었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1층에 살았어요. 아, 이제, 예. 네, 이게 애들이 뛰니까 1층에 산다 이런 말이 있었던 그쵸, 것 그쵸.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9살이니까 막 뛰다니는 스타일은 또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왜 1층이었는지는 저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음, 아파트에 1층에 살았었죠. 저도 그, 그러니까 1층 살았어요. 1학년 때, 어, 7살 때 처음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엄마가 무슨 뭐 공부방을 차리려고 했었던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저도 1층에 살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1층이 생각보다, 어, 저는 뭐 당시 진짜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 좋았어요. 뭐 나쁘지 않죠, 네, 1층이라는 데가. 네, 1층 뷰가 괜찮고, 음, 바로 창밖이 공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단지 내 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놀이터인지. 근데 그거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놀이터가 바로 앞에 보였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왔고, 이제, 어, 제 방이 생겼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 이제 제 방이, 근데 제 방이 인천에서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생겼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겼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유형물실했다. 그쵸. 그러니까, 인천에 있을 때는 맨날 이제 삼촌한테 놀아달라고 그러고, 음, 뭐 할머니한테 놀아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좀 치댔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다 보면, 근데 그런 반면에 서울에 올라와서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몇 년 정도는 두 분이 같이 일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원래 두 분이? 아니요. 직장은 서로 다르셨죠. 아, 그러니까 약간 맞벌이라고 그래 네. 하는? 그쵸. 아, 네. 맞벌이셨죠. 근데 그랬다가, 그러다 보니, 뭐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음, 숙제를 하건, 뭐 컴퓨터를 하건 뭘 하건, 제 방에서 약간 뭔가 혼자 있는 경험을 처음 한 거죠. 음. 왜냐면 이제 할머니들은 일을 안 가시니까, 아, 그쵸, 그쵸. 그쵸. 또 저는 이제 증조 할머니도 계셨기 때문에, 와, 증조 할머니 계신 건 진짜 드문 일이긴 한데요. 네. 그쵸.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집안에 꼭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저는. 또, 그렇게 되죠. 네. 제가 외갓집에서는 첫째예요. 그렇다 아,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첫째셔가지고. 아니, 어머니는 둘째신데, 예? 아, 위에 그 네. 사촌이 없군요. 네. 위에 음, 사촌이 없어서 저랑 이제 외갓집의 식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가장 음, 많아서 저를 되게 예뻐하셨다 음, 보니까 서울에 와서 저랑 놀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그냥 제 방에 있는 거죠. 뭐 TV를 봐도 재미도 없고 같이 놀 사람도 없고 음, 이러니까 음, 그냥 이제 방에 있다든지 뭐 방에서 뭐 그냥 뭐 숙제를 한다든지 잘 안 했던 것 음, 같은데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랬었던 것 음. 같아요. 그런데 이제 9살 때 이사를 간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를 전학을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 나이 때, 아, 물론 저는 뭐, 저도 제가 막 불렀다기보다 막 어머니가 공부방 하시고 하니까 애들이 왔던 거였긴 한데, 애들이 집에 오거나 하면은 그 애들이랑 내 방에서 놀거나 하는 일들도 더러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그쵸.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이글루님은 내 방에 대한 기억이 그냥 단지 내가 혼자서 뭘 하고 있는 그런 기억으로 많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게 뭐 굳이 그렇게 남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일단 벤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기도 했어요. 그게 음, 안 좋은 건 음, 아닌데, 그게 음, 저한테 이제 남은 기억이죠. 왜냐면 되게 계속 예전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돌이켜 봤을 때, 친구들과 놀았던 게, 방에서 놀았던 게 별로 인상 깊은 기억이 아니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지금은 좀 되게 생생하다 못해 좀 극화됐는데, 음, 그때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다가 깼어요. 음. 그래서 새벽에 방에서 나와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공원인지 놀이터인지가 보이는 그 창 아, 1층 네. 창을 밖을 봤는데 진짜 새파란 거예요. 어, 근데 이게 파랄 수가 없잖아요. 외견이. 근데 이렇게 무슨 파란색 필터를 낀 것처럼 네. 되게 뭔가 스산하고 울신연스럽고 살짝 무서운. 근데 어릴 때는 지금 이제 새벽 풍경이라는 걸 볼 일이 어릴 때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게 그쵸. 되죠. 네. 근데 그게 당시에 저한테는 외롭다는 감정이 그렇게 여러 가지 심상으로 표현됐던 것 같아요. 음, 그 파란색 그게. 그래서 아마 좀 외롭다는 느낌 때문에 방에서 되게 뭔가 혼자 있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기억이. 뭔가 서울에서 지내는 첫 시기 동안에 많이 있었던 심상이라는 건 외로움 같은 것이었다. 그쵸, 그쵸. 그래도 뭐, 새 친구들을 사귀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일단 그래도 처음에는 좀 힘들긴 했었는데, 음, 결국에는 적응을 잘 했었고, 이제 적응을 잘 하게 된 계기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주름 잡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일진이라는 말을 초등학교 때는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런 그죠. 종류의 게 있죠. 네. 그때는 이제 일진까지는 아니었고 예.
좀 이제 힘이 센 친구. 그거를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일진이라고 하게 됐던 것 그쵸. 같긴 해요. 네. 지금 골목대장? 아, 골목대장 퉁퉁이. 그쵸. 네, 퉁퉁이 같은. 퉁tun데 네. 잘생긴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어, 근데 그 잘생긴 친구, 퉁퉁이. 네. 잘생긴 잘퉁이가 잘퉁이. 저를 뭔가 이렇게 챙겨줬던 기억이 또 있어요. 뭐, 그렇게 잘 챙겨줬던 이유가 있나요? 딱히 그런 건 없었고, 그 음, 이유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뭐 이제, 학원을 같이 다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어, 없이? 네, 그냥, 어, 신기하다. 같이 잘 지냈고, 뭔가 저한테 같이 이제, 그때 문방구 같은 데 가서 네. 불량식품 같은 거 먹잖아요. 젤리 같은 거. 아, 그쵸. 네. 같이 먹으면서 이제 형들 막 딱지 같은 거 치는 거 구경하고, 딱지, 그쵸.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고무줄 해가지고 총 쏘는 게 있었거든요. 아, 네, 뭔지 알아요. 저희 동네는 그것보다는 샤프심통 석궁이 좀 더 유행했던 것 같긴 한데, 아, 네. 뭐, 뭔지 알죠? 샤프스, 샤프 스미스가 있었네요. 샤프 스미스.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막 하는 거 구경하고, 막 음, 친구들 얘기하고 이랬었던 기억은 확실히 나거든요. 네. 그 흑석동에 그 흑석 시장 쪽 넘어가기 전에 무슨 골목 같은 거에서 자주 그 친구랑 이렇게 어울려 지냈던 기억이 그러니까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시장갱이었던 거네요. 아, 흑석시장갱. 그쵸. 마켓갱. 네. 마켓갱.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천에서 서울로 오면서 마켓갱이 되어버린 이글루시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고 있었고, 네, 그러면 한 잠깐만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아,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 숙동에 있던 힘센 친구랑 같이 놀던 이글루는 뭘 하는 사람이었나? 그리고 그 이글루와 있던 그 갱 활동을 하던 근거지, 본거지, 흑석시장은 어떤 곳이었나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좋습니다. 금방 다시 돌아오죠. 나이 살던 흑석은.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다기엔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밖에 음. 그 쉬지 않았지만 바로 돌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글루 씨가 인천에서 살다가 인천에서 외가족과 함께 살다가 이제 본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빠, 엄마 그리고 나를 함께해서 서울로 이사를 왔던 이야기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어린 나이임에도 그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서 나의 방에서 지냈고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음. 힘센 친구를 만나서 이제 흑석 시장 갱으로 활동하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뭐 다음 이야기들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주실까요? 이제 흑석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 흑석 시장 아무래도 이야기로. 네, 네, 가시죠. 흑석시장 얘기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친구 얘기도 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외로움 많이 느껴서 그때 되게 어머니한테 기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음, 지금 기대는 게 아니고 어린애니까 당연히 뭐 엄마를 찾겠죠. 그쵸. 그쵸.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무튼 그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당시에는 진짜 그냥 지방의 시장 느낌이 날 정도로 시장이었거든요, 진짜. 아, 사람들 흑석 와글와글거리고. 시장이요. 네, 네.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아, 지금도 그런가요? 네, 저는 최근에 한번 흑석 시장을 간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아, 네, 지금도 그런 전통시장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네. 아. 네. 하지만 저 때는 더 심했다. 그랬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게 더 진짜 심했겠죠. 더 심했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와 저의 가장 좋아하던 장소는 어묵집. 어묵집, 그쵸. 어묵집이 사실 어묵이 좋지. 아니고 오뎅집이라고 해야 좀 더 찰진. 저 오뎅이죠.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어묵이 좀 더 그 한국 그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사실 어묵이랑 오뎅이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얇은 거를 저어가지고 주름지어서 꽂는 그 꼬지를 아, 오뎅이라고 부르고 두껍게 되어 있는 거를 어묵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어릴 때. 약간 뭔가 그 다른 느낌을 주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어묵을 그쵸. 먹었는데 근데 그때는 개당 100원. 아 그랬 그랬나요? 100원밖에 안 했었나? 했던 저는 것 100원. 같기도 해요. 네. 100원, 200원짜리, 300원짜리. 음, 이렇게 있어서 1,000원이 있다? 그럼 그날은 이제 다 배가 든든해지는 날. 뭐 이 그쵸. 정도 너댓 게 먹을 정도로. 수 있는 그쵸. 그렇죠. 왜냐면 만약 100원짜리만 먹는다고 해도 10개니까 그쵸, 그쵸. 9살이 먹기에는 배부르잖아요. 네, 그쵸. 아, 그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긴 게 300원, 짧은 게 뭐 어, 100원, 두꺼운 게 200원 뭐 이런 식인가요, 그러면? 근데 그게 양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억나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긴 거는 요즘에는 그런 포장마차나 가판대라고 하나요? 이제 그것도 많이 없기도 하지만, 어, 옛날에는 그걸 그냥 간장 같은 거 그냥 찍어 먹었어요. 아, 그쵸. 간장, 공용 간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위생적이지 않은. 아, 그쵸. 네. 제가 언제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요즘엔 스프레이를 뿌리더라고요. 아, 그쵸. 그런 것도 생겼고, 그쵸. 이제 발라먹는 것도 이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스프레이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어, 또 이제 아무래도 식당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 뭐, 그쵸. 네.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말 예. 그대로 길 진짜 위에서, 길바닥에 있죠. 진짜 길바닥에서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깨끗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았다, 거기가. 오히려 이제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바이러스라는 건 맛있는 게 아닐까? 라는 천연 생각을, 조미료다. 그쵸. 사실 흙먼지라는 건 맛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데가 흙먼지 맛있어요. 토, 흙먼지 토핑을 얹으면 맛이 2배가 된다.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되게, 어, 손을 잡고 쫄래쫄래 가서 이제 기분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말 같은 때는 이제 저도 학교를 안 가니까, 그때 뭔가 할 일이 없을 때 가서 먹고 구경하고, 뭐 이런 소소한 되게 재미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겠죠? 오뎅집이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도 오뎅집들이 오히려 되게 오래 남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왜냐면은 다른 시장에 있는 가게들이 애초에 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오뎅 이런 음, 거는 이제 시장에 온 사람들의 니즈랑 오히려 되게 독립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은, 놀이동산의, 추러스 아니다, 같은. 플러스 같은. 예, 그쵸. 놀이공원 추러스 같은 그런 거다 보니까 오히려 잘 안 없어지는 것 아, 같고. 흑석동에 그게 있어요. 무슨 돈가스 집이 있어요. 돈가스 집. 거기도 어디지? 되게 맛있어요. 그, 그거 대로변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안쪽 골목 안에 들어가야지 있는데, 아, 거기도 진짜? 되게 맛있었어요. 거기가 제 기억을 하는 게 막 7,000원인데, 그게 돈가스 바였거든요. 막 7,000원인데 돈가스를 뷔페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단품으로 바뀌었다. 아, 감스럽죠. 아마 그런 식으로 이글루님이 생각하시는 오뎅집도 남한에 있는데 좀 가격이 오르거나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예, 요즘에는 200원 어묵을 못 사 먹죠. 그쵸. 뭐 하나에 500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요새는. 더 올랐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긴 거는 천 더, 원도 하지 않을까요? 그쵸. 1,000원도 이제, 1,000원도 이제 뭐, 받아들여야 되는 가격이죠. 그렇죠. 참 저때가 이제 참
생각해보면은, 왜 우리 이렇게 막 게임기 같은 거 사거나 할 때, 게임기를 사는 것도 되게 큰 맘 먹고 사셔야 되는 거였고, 부모님이. 그쵸. 그리고 게임 팩 하나를 살라 그래도 막 되게 막 사달라 그러면 너무 비싸다고 안 사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때 생각해보면 막 오뎅이 한 꼬치에 막 300원, 500원 막 이래. 그런데 게임기는 그때도 20만 원, 3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비싼 게 맞는 거였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게임기 사달라고 졸랐던 그 어린 시절의 나는 쓰레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저렇게 너무, 오뎅 물가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너무 이렇게 아저린수로 오뎅 예. 가격을 그 본인 비하의 그 근거로 너무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저는 아니요. 무슨 말을 하려나 기대했는데. 예. 내가 쓰레기였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요즘에 그런 인터넷에 그런 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뭐 2002년도 게임 콘솔 가격 점 JPG 아, 이러면서 진짜 비싸서 안 사였던 거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생각이 그쵸. 났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사실은 맛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흙먼지들을 그쵸. 먹고 자란 오뎅집의 그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갔던 곳은 곱창집이 있어요. 곱창 어렸을 때 아니에요? 이때가? 그쵸.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리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기호에 의해서 안 먹는 건 있거든요. 어떤 불편함 때문에. 뭐야? 일단 면이 면? 끊어 먹어야 되잖아요. 안 끊어 먹어도 되긴 하는데, 네, 예. 그쵸. 근데 이제 안 끊어 먹으면 이제 후루룩 먹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튀잖아요, 옷에. 저는 그래서 안 어, 먹거든요. 끊어 먹으면 되죠, 그러면. 근데 끊어 먹으면 추하고. 불편? 그래서 추하다고? 약간 아, 이렇게 끊어 먹으면, 그러니까 밥 같은 거 쌀은 음. 수저로 떠서 입에 넣으면 싹 사라지는데 면은 떠서 입으로 끊으면은 끊은 게 묻은 게 다시 원래 그 그릇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니, 지금 그 오뎅 간장은 그냥 찍어 드시던 분이 면은 지금 더블 디핑 더럽다고 안 드시는 지금 그 당시 재밌는 위선의 현장을, 네. 그, 그, 저는 지금 오뎅을 그 갑판 데서 먹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 지금은 그 흙먼지를 먹지 않는다. 그쵸. 아, 어른이 된다는 건 지금, 참 슬픈 일이네요. 이렇게 과거의 낭만과 진정한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이제 곱창을, 예. 곱창도 이제 어렸을 때도 잘 먹었죠. 아마 그냥 저한테는 고기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쵸. 그래가지고, 네, 사실 고기이기도 하고, 그냥 부속품이잖아요. 그 그쵸, 소나 그쵸, 그쵸. 돼지에. 근데 이제 거기가 좀 유명한 식당이었던 건지, 연예인이 왔다고 그랬나? 뭐 그런 누가 말들? 왔어요? 그게, 그니까, 저도 딱 꽂아서 누가 왔다. 이렇게는, 어, 말을 못 하는데, 그니까 저는 이제 음, 들리는 소문? 뭐 이런 느낌의, 누가 왔다더라? 네, 왔다더라. 그쵸. 뭐 다 왔겠죠. 뭐 저기 BTS도 오고 대통령도 오고 그죠? 사실, 그렇게 대통령 따지면 후보도 오고 어떤 식당이건 누군가는 왔었을 거예요. 그쵸. 어떤 식당이든 누군가는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대통령이 왔다더라라는 말은 이제 항상 참이죠, 사실. 그쵸? 그니까 그럼 그거는 네. 어떤 사람은 죽는다. 그쵸, 그쵸. 아, 이런 네, 느낌이죠. 그쵸. 누가 죽는다더라. 그죠? 너 방금 누가 당연히, 죽었다더라. 그죠? 항상 참. 그쵸. 이제 활용론적인 경류를 대화의 경류를 그쵸. 완전히 위반하고 있는 대화를 듣고 있으시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연예인이 아무튼 많이 이제 왔던 그래서 곱창집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역 맛집?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장님, 그런데 이제 로컬 맛집의 사장님은 안 친절하잖아요. 그런 가게들이 있죠. 그쵸? 안 친절하신 분이었어. 딱 그 로컬 음, 맛집의 스테레오타입에 딱 들어맞는 분이시고,
이게 사실 로컬 맛집이 그렇다기보다 그 특정한 시기에 만들어진 가게들이 그런 거인 것 같긴 해요. 그쵸, 그쵸, 그쵸. 예, 새로 그러니까 만든 지금, 가게들이 그러면은 이 욕 엄청 먹습니다,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약간, 쟤는 원래 저래. 이게 그런 사람이 처음 거죠. 잘해주다가 나중에 안 잘해주면은 실망과 배신 이런 걸 느끼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했어. 이런, 사실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 사실 그분들도. 아, 그분들도 맞네, 맞네. 아주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이 고인물들이 많아지면서 친절하지 않다는 캐릭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막 나가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원래 이랬어라고 생각하게 된 걸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여기서의 또 교훈은 그게, 이제 그거죠. 나를 만만하게 보는 놈들이 있다라면은 내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개새끼처럼 굴면 된다. 그래서 막간의 이야기를 네. 하자면, 청취자 여러분, 절대 봐주지 마세요. 갑자기 무조건 봐주지 말라고?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 뜯으세요. 아, 어, 훌륭한 교훈이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제 또 스테레오타입 2 부부가 운영하셨어요. 그런 거 네, 있죠. 네. 부부가 운영한 시장 가게들, 예,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주 그 전형. 음, 그래서 저한테는 당시에는 되게 신기했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왁자지껄하고 바글바글거리고 아저씨들 또 곱창이니까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아저씨들 막 술 드시고 음, 시끄럽고 또 곱창의 그 풍미가 있지만 뭐 싫어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지 않았는데 되게 새로웠어요. 술 마시고 이렇게 시끄럽고 냄새 나고 완전히 후드에 살았네요. 후드에. 마켓갱이었다. 마켓 갱이었다. 역시 마켓 갱은 다르다. 그쵸. 그랬어가지고 되게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맛이 좋았던 기억이 확실히 있어요. 그런 곳들이 대부분 맛이 좋고 이제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 나는 곳들이 대부분 맛이 좋습니다. 아, 이것도 그 흙먼지 이론. 그렇죠. 이제 사실 비위생이라는 것은 맛있는 것이 아닐까. 아, 맞아. 너무 깔끔 에, 떨면 맛이 없어. 그렇죠. 흙먼지가 들어가야 비로소 맛이 있어진다. 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식당에서 항상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도 막 모자랐다. 네, 되게 맛있는데 음, 더 먹고 싶은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둘 다 입이 짧으세요. 음, 그렇다 보니 살짝 애매한 거죠. 막 더 사달라고 그래야지. 막 더 사줘, 시켜줘. 근데 그때도 이제 눈치를 봤죠. 아버님 아, 눈치를 봐가지고. 지금 또 이제 아버지는 항상 반주를 곁들이셨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걸 더 지켜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먹자 그러면 아빠가 술을 더 먹으니까, 그렇죠. 음, 저희 아버지가 아빠가 술을 술 마시는 걸 드시면 별로 안 좋아했군요. 그 다 좋은데 음, 한 말을 계속 하세요. 아, 술 취해서 한 말 계속 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했었군요, 어릴 때. 아,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은 네. 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 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때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어쨌든 재밌었고 맛있었어가지고 음, 곱창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아졌었어요. 그렇게 되죠. 네, 그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음,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대학교 2, 3학년 때나 이때 좀 뭔가 곱창이 치즈와 연계되면서 그런 붐이었던 곱창들이 나왔었죠. 네, 있었어요. 스타파. 음, 저는 그래서 그때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음.
그쵸. 이제 아주 맛있는 어떤 로컬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보급형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 아, 이 불쌍한 자식들, 나는 이런 걸 먹고 자랐다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 곱부심이 있었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나는, 많이 말씀하신 대로, 난 이런 걸 먹고 자랐는데, 요즘 애들은 치즈 맛으로 곱창을 먹는다니, 안타깝다. 그쵸. 맞아요. 저에게 국밥이 약간 그런 음식인데, 네. 정말요? 네, 나중에 국밥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뭐 있겠죠. 되게 국밥 좋죠. 저는, 저는 국밥 그래요? 갱이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네, 음, 그래서 그런 곱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네. 곱창. 곱창을 먹고 자란, 곱창과 오뎅을 먹고 자란 9살짜리. 아니, 인천에 몇 살까지 있었어요? 9살까지 있었던 거죠. 아, 인천이 아니고, 아, 말이 잘못 나왔다. 저기, 흑석에. 흑석에, 어, 5학년이 몇 살이죠? 12살이요? 12살까지 있었습니다. 3, 4년밖에 안 있었네요. 그쵸, 그쵸, 그럼에도 저렇게 이제 곱창을 막 생각나게 할 정도로 그쵸. 인상을 남긴 곳이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이제 제 은인이시죠. 은인, 네. 뭔가 뭐 종교기관을 다니셨나요? 저 피부과를 다녔습니다. 아, 피부과, 그쵸, 피부과 이즈 뉴 메사이아죠. 그쵸. 그럼 그쵸. 제가 그 개 알레르기가 있었고, 멍멍개요, 집게개요. 도그 알러지가 아, 있었고, 멍멍개, 네네. 네. 털 알러지가 있었고, 되게 간지러워지잖아요. 네. 이제 긁으면 이제 애기 피부가 얇으니까 아토피가 아, 있었어요. 아토피도 있었구나. 네. 근데 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피부과 전문의들이 많이 안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미용 위주의. 근데 그 이제 피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그쵸, 그쵸. 이제 저는 이제 질병이니까 예, 아토피나 예. 이런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알러지로 인한 것들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수소문을 하셔서 하는 곳을 어, 찾으셨습니다. 흑석에서. 네. 그 전문의를. 아이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어머니가 손잡고 데려가니까. 음. 근데 거기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다녔어요. 어, 이제, 아, 네. 두 가지 시사점이 있죠. 한편으로는, 아, 그 선생님이 되게 훌륭하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병은 이제 오래 간다. 그쵸. 피부병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네. 피부병은 진짜 관리가 엄청 들어가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도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늘 뭔가, 아, 막, 연고 같은 것들 달고 사는데, 저도. 좋은 의사 찾는 게 피부과, 정형외과 이렇게 평생, 치과 이렇게 약간 평생을 다녀야 하는 그 맞아요. 전공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쵸. 진료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정말 이제 좋은 병원을 찾는 게 어렵고, 한 번 좋은 병원을 찾고 나면 되게 좋아지는, 약간 뭔가 내 그쵸. 삶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그게 진짜 질적으로 차이가 큰데, 예. 그래서 사실 그 선생님께서 어느 순간 흑석동에 계시다가 경복궁으로 이사 가셨어요. 아, 병원이, 네. 아, 네. 근데 경복궁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통 좋지가 않습니다. 음, 좀 귀찮거든요. 흑석에서 경복궁이면은 정말 안 좋죠.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살짝 고민하셨나 봐요. 이거를 가 마라? 하지만 이제 또 한 번 그렇게 찾은 곳은 그쵸, 그쵸. 또 또 찾기 장소를 힘들죠, 그런 이전해도 데는. 또 찾기 음,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그 먼 곳을 매번 왔다 갔다 하고
그 거기가 주차가 또 안 좋습니다. 주차장이 없었어요. 경복궁 피부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정도로 이제 명의다, 허준이다, 허준이다. 스킨 허준, 이제마다. 이제마다 그러셨습니다. 이제마다. 음, 그랬었고, 명의를 안 하네요, 명의. 핫하. 진짜, 네, 핫하다. 진짜.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여드름 같은 것도 짜주시잖아요. 이제 아, 제가 예. 몇십 년 다녔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여드름 나고 이러면은 치료받는데 마취를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은 거예요. 아, 여드름도 원래 마취를 하나요? 저 여드름 근데 압출을 안 이제 해봐가지고. 그게 막 이제 좀 이제 경복궁으로 옮기시고 나서는 음, 뭐 이제 스팀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뭐 또 해주시고 관리가 이제 좀 관리라는 게 있었는데 흑석동에 있을 때는 완전 바로 그냥 압출 가만 안 둬. 음. 그 앞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뭐라, 사전 작업 같은 게 없이, 막 그쵸. 모공을 넓히거나 하는 게 없이, 의뢰 말하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음,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이었고 어, 되게 또 약간, 되게, 그,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뭔가 약간, 베테랑식, 베테랑식 치료법이네요, 뭔가. 네, 자신이 이제 있으셨던 거겠죠, 그만큼. 흑석시장 갱에게 맞는 그거네요. 네. 역시 흑석은 이제 후드다. 역시 식성은 좀 위험한 동네다. 그렇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잘 계세요? 저기 선생님은? 저번에 한번 이제 가려고 네.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아예 은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만 하죠. 오래 다녔으면은 네, 그쵸. 은퇴를 하실만 하죠.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뭐 잘 지내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음. 이제 숙동 마무리로 하자면, 이제 만화방. 만화방. 만화방이 그 흑석시장의 네. 마무리. 네. 사실 마무리에 정확히는 그 시장 안쪽은 아니고, 네. 시장 인근에 있는 그 건물에 있었어요. 음. 시장 근처 건물에.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막 만화책을 보는 건 좋았는데, 음. 또 지금이야 이제 만화방이 아니고 만화 카페고, 되게 그쵸. 아기자기하고 예쁘지만, 네. 당시에는 아저씨들께서 담배 피시고, 맞아요.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그쵸. 그 유난히 만화방이랑 당구장이 그때는 비슷했죠. 지금은 되게 그쵸, 만화방은 되게 그쵸. 깔끔해졌지만, 그 지금 저 당구장 안 쳐서 모르는데 혹시 당구장 지금도 그런가요? 요즘엔 당구장도 그 담배 피고 짜장면 시켜 먹는 곳이 아직 있긴 한데, 아, 지금도 깔끔한 곳들이 좀 덜어 생겼다고 알고 있고, 아, 그게 있잖아요. 원래 PC방도 약간 그런 종류의 가게였잖아요. 그쵸, 맞죠. 이게 뭔가 PC방이 더 심했는데. PC방이 바뀌고, 만화방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당구장이 바뀐 중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볼링장은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볼링장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쵸. 볼링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예. 또 그런, 어쨌든 그런 여흥이 아니고 어떤 놀이 문화들이 다 유흥이라고 비슷한, 하죠, 유흥. 유흥들이 다 약간 그런 비슷한 담배와, 배달 음식의 향기로 음, 가득 찼었던 것 같고, 이제 제 기억에 이제 그때 이제 세기의 명작인 원피스를 이제 만화방 가서 빌려본 거죠. 네. 그랬던 같아요. 그 정도 기억? 아우, 원피스는 아직도 원피스 시리즈의 팬이신가요? 저는 취향이 많이 바뀌어서 뭐야? 저는 이제 강철의 연금술사의 팬입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 이 만화방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일본 그쵸? 애니메? 만화류의 아니메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만화책이니까 망가인 거죠. 그쵸, 그쵸. 그런 류의 망가, 네. 근데 이제 아니메도 접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그쵸, 게 그쵸. 일본 그림
문화를 접하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그게 네. 시발점이었다. 왜 그 대마초가 게이트 갑자기? 드러그라 그러나요? 이제 다른 약으로 향하게 하는 아, 그런 그죠, 그죠.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마약이다. 사실 그게 이제 범죄사회학적으로 그렇게 근거가 없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뭐 기다 아니다가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네, 아무튼 간에 약간 이제 원피스는 이제 게이트 망가다라고 할 수가 아, 있겠네요. 네. 저번부터 네. 수위가 센 드리블들을 치시네요. 그런 약물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까. 또 네. 요즘 한국 사회의 중요한 시사점이기도 하고. 아, 그쵸. 그렇죠. 여기 제가 여담인데 제가 있는 여기는 그 기념품점을 들어가면은 그런 대마 추출물로 만든 상품들을 되게 많이 팔아요. 대마 합법국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어? 대마 합법국이 아닌데도 그 네. 에더블이라고 하는 것들이랑 대마 꽃잎 이렇게 부순 것 같은 것들을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과연 어떤 근거로 파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는 약간 법적인 그게 약간 다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어, 뜬금없는 약물 얘기였고,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대마 추출 성분 그 어떤 것이든지 사면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런 거 살면은 잡혀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런 것을 봤다라는 이야기 뿐이다. 말씀을 드리죠. 아, 정리 잘하시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후속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속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시장이라는 곳에 대한 기억이 다 그렇죠. 약간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죠. 하지만 기가 막힌 그런 것들이잖아요. 또, 한 가지 좀 약간 신기한 거는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곳 한가운데에서 병원을 만났다. 심지어 피부과를 만났다. 아주 재밌는. 아, 근데 그 피부과도 시장 안은 아니었고, 아, 네. 시장 바깥에 근처? 있었는데, 네, 근처인데, 그 이렇게 지리상,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저희가 송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저번 에피소드에서. 근데 송도라고 하면은, 저는 머릿속에 캠퍼스가 그려지지만, 학우들과 얘기하면은 송도 안에 여러 가지들이 끼어 들어가는 것처럼 음,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 근처까지 다 연상이 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병원도 이제 막 그 스팀 없이 압출을 한다든지 하는 되게 야성미 넘치는 그렇죠. 이- 이제 보면은 그렇네요. 아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어, 이글루님의 흑석에서의 삶 상당히 이제 갱스터 같다. 아, 힘센 친구를 따라서 시장을 막 누비고. 종횡무진하고 누비고 그렇죠. 시장에서는 막 먼지로 둘러싸인 음식들, 냄새나는 음식들을 먹고 막 그 스팀도 없이 여드름을 짜주는 피부과 의사를 만나고 근데 또 그 사람이 명의야 또 명의, 진짜 명의. 스트리트 명의를 만나고 또 담배 냄새와 라면 냄새, 짜장면 냄새가 진동하는 만화방을 다니고 거기서 이제 게이트 만화를 통해서 이제 오타쿠 세계에 진입을 하는 그런 아주 그 여정이 정말 네, 멋있네요. 멋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뭐 할 얘기가 남으셨습니까? 어, 기억나는 게 또 또 있나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어떤 거요? 이제 아까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방에서 친구들과 음, 놀고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냐.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는 서울에 올라와서 좀 약간 생경했던 느낌에 집중해서 말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친구들과 조금 이제 오자마자는 아니고, 음, 시간이 지나서 적응을 아까 말한 4년인가? 그쵸, 한 3년인가? 3, 4년? 네. 3, 4년 지나면서 적응하면서 친구들과 좀 놀았던 기억들이 떠올라가지고 그 얘기가 좋습니다.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금방 다시 좋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살던 흑석은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어쩌다 보니까 줌 무료 계정 시간 제한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녹화를 하다가 끊고 하다가 끊고 하고 있어요. 어, 이번에는 그쵸.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파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파트? 파트. 그쵸. 마지막 파트. 그래서 나는 인천이 아니라 흑석동에서 뭘 하고 살았나를 그쵸.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제 인천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맞습니다. 와서, 이제 새 학교에서 힘센 친구를 따라서, 이제 흑석시장의 갱스터로 살아가고 있었고, 흑석시장에서는 뭘 했냐. 그래서 그 갱스터의 삶을 어떻게 즐겼냐. 아, 냄새나고 먼지 묻은 음식들을 먹고, 스트리트에서 스트리트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무슨 필드 의사가 아니라 이제 담배 연기와 이제 음식 냄새가 가득한 와, 이제 소굴에서 이제 어떤 일본 문화로 진입하는 그런 아,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갱스터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다라면은 이제 그런 갱스터의 삶 말고 이제 사람이 모두 누구나 다 이제 이면의 사회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사회적인 삶 이제 아주 건전한 삶으로는 건전한 게 아닌가요? 아무튼 사회적인 삶으로는 뭐라고 살았나? 이제 이글루에게 그 모르핀독 옆에 있는 다른 사회화를 돕는 쥐떼들은 어떤 쥐떼들이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글루님, 네, 아까 이제 시장에서 이어서 오면은 또 시장 바로 근처에 검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도, 야, 지하, 심지어 이게 원피스를 통해 일본 문화에 입문한 뒤에 검도를 배운다. 아주 사무라이가 되어가는 길이죠. 그쵸. 옛날 또 이제, 사무라이들은 이제 일제시대에는 갱스터 성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 그쵸. 네, 그쵸. 네. 계속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쌤이 일본, 네, 세미 일본, 외놈. 네, 어, 세놈, 세놈이었 네, 세놈. 면서 그때 검도를 다녔었고, 그때는 형들과 좀 어울렸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검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포츠는 이제 태권도일 텐데, 그쵸. 태권도 국룰이죠. 네, 태권도가 이제 그거잖아요. 보육원이잖아요, 사실. 그쵸. 유치원이죠? 그렇지. 그 유치원 넘버 투기 때문에, 타가소죠, 네, 타가소. 타가쏘고, 저는 사실,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인데, 그, 인천에 있을 때부터 검도를 했었대요. 아, 그래요? 되게 오래 했네요. 네, 그래서 9살 이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되게 유명한 장르의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체육관에 저랑 또래 친구들은 많이 없었었고, 음, 형들이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요. 9살이 많이 하는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요? 무술? 9살이 많이 하는 종류의 무술은 아니죠, 확실히. 저도 그렇죠. 검도를 잠깐 했었는데, 그것도 막 아, 12살, 11살? 막 이런 때였으니까. 그쵸. 네. 약간 좀 더 애기 티가 좀 조금은 지나고 나서, 그쵸, 그쵸. 뭔가 애가 어, 죽도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쯤에 보통 시키니까요. 그쵸. 근데 태권도 이제 많이 저는 좀 시켰다. 그쵸. 태권도를 안 하고 처음에 저는 이제 검도를 했던 멋있네요. 그, 근데 거기 기억은 이제 딱 하나 기억나는데, 음. 그 검도관 관장님께서 이제 철권을 덤벼라. 아, 철권. 여기서 또 다시 이제 테켄, 이제 일본 문화가 그쵸. 또 나오거든요. 아, 그쵸. 네. 그러면은 이겨서, 이기면은 그날 뭐 수업 안 한다. 뭐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장소에서. 그쵸. 예. 근데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랑 안 하고 이글루님이랑만 했어요? 철권을? 근데 그 진짜 이게 맥락 없이 그런 제안을 하셨고, 제가 음. 이겼고, 그래서 제가 어, 신이 났다. 짱이다. 되게 멋있네요. 약간 그 그래서, 수업하기 싫은 다른 그
원생들 아닌가? 수련생?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장에 있는 학생들에 그쵸. 대한 뭔가 관원. 약간 관원들에 대한 뭔가 그 되게 영웅 같은 그게 있네요. 그쵸. 그래서 그때, 아, 이래서 사람들이 나대는 거구나. 음, 아, 이 스포트라이트. 음. 또 정대만의 그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좀 더 내 이름을, 정대만까지. 좀 더 내 이름을 외쳐. 되게 오늘 외색이 짙은 대사들을 많이 뱉으시는 이글루님이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근데 게임을 되게 잘했나 보네요. 그래도 뭐 게임을 원래 그렇게 좋아했나요? 게임을 하면 되게 열을 많이 받아요. 아, 열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 거죠. 어, 그래서, 음, 지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너무 경쟁적이어서 조금 잘했던 것 같고, 음, 근데 이게 사실 그 제가 서울 내에서 그 이사를 몇 번 더 했는데 이게 어떤 시기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음, 어떤 하니까 초등학생 시기에 제가 저희 학교 게임 길드의 길드 마스터였습니다. 게임 길드요? 무슨 게임이요? 게덴푸드라고. 아, 게덴푸드요? 되게 네, 폭력적인 게임들을 주로 하시네요. 게덴푸드 저도 열심히 했죠. 그렇죠. 찜질방 가면은 그때 사람들 다 게덴푸드랑 카트라이더밖에 안 했었거든요. 아, 맞지, 맞죠, 맞죠, 맞죠. 메이플 게덴 카트 3대장. 지금의 롤만큼의 인기가 있었죠. 그때 게덴푸드는. 그쵸. 그때 더 게덴은 했죠, 뭐랄까. 어쩌면. 그쵸. 또 지금 요즘에는 뭐 스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 플랫폼들이 많아서 음, 게임 자체가 늘었지만 예전에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음. 할 만한 게임들이. 그래가지고 더 많았던 것 같고, 아무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길마였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했다. 음, 그래서 길마 같은 걸 하면서 아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들과 어색했던 것도 좀 이제 풀어지면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어,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좀, 다행이네요. 예. 네네.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익숙해지면서 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폭력적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격투 게임이라는 게 물론 피가 나오고 그쵸. 이러진 않지만 그러니까, 게덴푸드는 피가 나오진 않죠. 대신 이제 사람을 절벽에서 밀죠. 그죠. 사람이 절벽에서 밀고 눈이 네. 튀어나오고 그쵸. 눈이 입이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그쵸. 칼로 베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낙사가 되게 열받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 지금 제가 쓰는 욕들을 다 배웠습니다. 아, 어쩐지 뭔가 이글루님이, 이제, 여기서는 하지 않지만, 이제 같이 있을 때, 사담을 나눌 때, 쓰는 욕설들을 보면은 뭔가 그 완성된 시기가 보인다. 그게 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아, 완성형 음, 완 그 9살, 10살 이렇게 그래서 아, 나의 욕을 키운 것은 이제 18이 개뎀이었다. 그쵸. 18알이 개됩니다. 아, 또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자동 그 단축키가 있어요. 예. F1 누르면은 이제 네네. 저장해놓은 말 있잖아요. 네네. 매크로 기능이라 그러죠. 매크로 기능이라, 네, 매크로 그게 많이 욕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그렇게 하죠. 뭐 F1 그쵸. 즐겜, F2 뭐 기기, 리리, 똥컴이다. 뭐 똥컴이네. 그래서 그랬고 또 이제 또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떠오른 것 같은데 방에서 친구랑 놀기도 했었어요. 맞아, 맞아. 그게 록맨이라는 또 그래요? 레전드 게임이죠. 네. 네. 그걸 롱맨 하면서 몇이요?
저 때가 X5인가 4였던 것 같아요. X5는 PS 버전이요? 저는 그때 CD였습니다. 아, PC 버전이요? 네, PC 버전으로. 아, 예, 예, 예. 놀라운 거는 그건 지금도 해요. 롱맨 5를요? 네, 쩐다. 저는 쩐다. 미친 집착을 하고 이제 그 저는 게임을 이제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유일하게 하는 게임으로 남았고 음, 또 이거가 진짜 이거까지 말하면 이제 저의 흑석 스토리를 이제 다 터는 건데 제 당시에는 컴퓨터를 정말 좋아했어요. 컴퓨터를요? 예. 네, 컴퓨터 배우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포토샵이 아니라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걸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었고 그때 홈페이지 만드는 것까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쵸. 홈페이지 만들기라는 게, 그때 뭔가 유행하던 것들이 있었죠. 막, 나모 같은 것들로 특히 만드는 게 맞아요, 유행하고, 맞아요, 그때 맞아요. 막, 프리첼 같은 데도 이제 그 드래그 앤 와, 드랍 같은 식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서비스 같은 게 있었는데, 와, 미쳤다. 저, 기억이 나네요. 저도 막 맞아요. 저도 홈페이지 만들기라는 책을 아예 사가지고 그때 공부를 하던 기억이 맞아, 나요. 맞아, 그때. 맞아, 맞아. 또 막 저는 그때, 플래시 이런 거랑. 맞아. 그때, 또 이제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였잖아요. 아니요. 저는 플로피 디스크는 그 어? 학교에서만 써봤고, 많은 경우에는 저는 플로피 디스크는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저는 학원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썼는데, 저희는 우리는 학원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플로피 디스크는 근데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플로피 디스크가 많이 쓰이긴 했죠. 2000년대 초반까지. 그렇죠. 근데 용량이 작아가지고 문제는 이제 많이 쓸 수가 없고. 저도 했던 게, 이제, 그때 이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따려면, 음, 그 예시 이런 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거 조장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그런 워드 프로세서 작성하는 컴퓨터 과제들은 플로피 디스크를 썼던 기억이 있네요. 그쵸. 그때는 USB 디스크라는 것도 잘 나오지 않았고, 확실히. 그쵸. 네. USB는 그보다 좀 더 뒤고, 네, 뭐, 아, USB 디스크가 상용화되기 전에 사실 막 먼저는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가 먼저 그 인터페이스가 USB로 바뀌고 뭐 그랬던 것 같죠. 그쵸. 뭐 갑자기 컴퓨터 덕후 같아서.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러면서, 당시의 꿈은 프로그래머였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꿈을 그쵸. 가지곤 했었는데. 그때 개발자가 됐었을 걸.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늘 해요. 아니, 심지어 그때는 뭔가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래머라 그러면 사람들이 프로게이머랑 혼동할 정도로 게임에 맞아, 대해서 맞아, 인지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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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만 맞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그게 좀 이상한 게 오히려 생각해보면은 바로 우리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처럼 지금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계 언어를 되게 열심히 배우던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뭔가 당장 우리 딱 동시대에서는 뭔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의식이 사람들한테 별로 없고, 근데 진짜. 바로 우리 아래 세대부터 다시 그런 의식이 되게 많고, 그게 되게 우리 신기해요. 세대는 왜 프로그래밍에 무관심하고 쓸데없는 것만 배우는 세대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죠. 재밌네요, 또. 옛날 얘기하니까. 그랬군요. 컴퓨터 보이였군요. 컴퓨터 보이였다가, 네. 근데 제가, 그, 이렇게, 뭣도 하고, 이렇게 컴마일도 따고,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도 따고 하면서, 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그때 따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떨어집니다. 아이고, 저런. 필기에서 떨어졌어요. 아이고, 필기해서 심지어. 네. 당시에 초등학생 이걸로에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그쵸. 실패 경험이라는 게 자존심이 많이 그쵸, 상하고, 원래.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때 놓습니다. 일찍 났다. 그쵸? 네. 이게 그때 놓고 아마 그때 나무의 에디터로 넘어갔나? 이게 순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옛날이다 보니까 네. 그게 홈페이지 만드는 게 언제적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원인이었어요. 떨어지면서 아, 얘 이럴 리 없는데. 음, 그럼 이제 지금이야 뭐 코딩 학원들도 있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제 또래 중에 컴퓨터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요. 네, 적어도 제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음, 좀 이렇게 프라이드였었나 봐요. 제가 컴퓨터 배운다는 게. 아이고. 근데 이제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긍지 높은 전사 베지터처럼 예. 나는 사이어인 왕자인데 수도공한테 져버린 그런 기분. 실제로는 심지어 손오공한테 진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 진 건데. 저 개왕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지 못한 거에 불과한데. 그쵸. 그래, 그쵸. 그래서 이제 그때 좀 풀이 죽어서 안 하게 된 게 음, 지금 생각하면 아, 꼬맹이 이걸로야. 너의 왜 그랬니? 커리어는 정신 차려라. 지금 이제 음, 학교에서 어머니랑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날 좀 붙잡지 그랬냐. 아, 그런 거죠. 한 번만 더 아, 물어보지.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또 그걸 그만두는 그쵸. 게 우리 아들에게 그쵸. 더 이제 행복한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쵸. 아들의 저희 의지를 존중을 어머니는, 해줬겠죠. 맞아요. 저를 항상 믿으셔가지고, 음, 좀 믿지 말지. 그래도, 아,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이다. 그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주 갱스터답던 다른 모습들과 다르게 사실은 그냥 집에서 게임 많이 하고, 게임하면서 그렇죠. 검도 관장님 이기고, 컴퓨터 배우다가 이제 컴활 떨어져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컴퓨터 공부를 그만둔 그런 여린 소년이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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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그쵸. 사실 뭐 제가 뭐 갱스터의 원해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이제 뭔가 그 여림, 뭔가 여린 사람의 느낌이 흐르는 그런 흑색에서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글루에게 썩동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 발랄한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발랄한 추억의 장소? 발랄, 네. 발랄한 추억의 등장. 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론 갱은 아니지만, 당연히. 네. 예, 그런 어떤 골목 대장 친구와 어울리면서 그, 그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동네가 좀 굽이진 곳도 있고, 아, 그, 그 동작구가 약간 그렇죠. 굽이굽이져 그쵸. 있죠. 네. 동네가. 그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아요. 그런가요? 어른들은 걸어다니기 좋지가 않은데. 그쵸. 근데 꼭 애들은 그런 데 간단 말이죠. 아, 그쵸. 네. 애들은 꼭 귀찮은 데를 갑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뛰어다니면서 되게 재밌었고 또 제가 그 다음에 이사 간 곳은 그런 정치가 없는 동네여가지고 어, 음 되게 약간 왜 뭐라 약간 고고 다소쌍둥이인가? 네. 고고다 선생님 맞아요. 그런 되게 뭔가 애기들 나오는 만화의 느낌의 추억이 있는 음, 곳이에요. 발랄한 약간 어릴 때의 추억이 있는 흑석동이었다라고 그쵸, 그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되게 고고다 성동이 그게 어쩌면은 이제 흑석동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어쩌면은 내가 그 나이대에 거기 살았으니까 그런 느낌이 남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이렇게 동네에 산다는 게 되게 그 시기 내 나이가 그때 어떤 것이었는지랑 되게 많이 얽혀가지고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맞아요. 어떤 때는 내가 이 동네에 대한 기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그 나이대에 겪는 어떤 아,
것에 대한 맞아요. 기억 경험들이 있고 이게 참 이제 그 어디 그 살아가는 그 장소라는 것과 살아가는 나의 그 개인적인 시기라는 게 되게 얽혀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공감하는 게 네.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이제 어디를 가려면 흑수동을 지나가야 되는데 음. 그때랑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종종. 어. 그러니까 저도 롱맨 기억이 있어요. 옛날 플스 2를 사고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 어떤 사고 싶은 게임 타이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샀는데 사장님이 롱맨 6였나 7이었나를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그거를 잠깐 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롱맨 세븐? 네, 7인가 6인가를 서비스로 줬어요 그때. 2005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때가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랬는데 그런 만약에 기억이 나요. 롱맨, 제 생각엔 음, X7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이건 이제,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그냥 팬으로서 그냥 좀 주접을 떨자면 X7이 개망작입니다. 그래가지고 봤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약간 망작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 때도. 그리고 뭔가 이게 할 때, 이게 롱맨 시리즈 같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았었어요, 하는 동안. 맞네. 롱맨 시리즈를 저도 알고 있으니까, 네. 롱맨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데 그쵸, 롱맨 그쵸.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맞네. 롱맨 X7 맞네. X7을 했던 걸. X7 오타쿠 맞습니다, 역시, 그렇다면. 역시 그 원피스로 게이트를 탄 오타쿠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이제 그 뭐 다음 에피소드는 아마 뭐 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죠. 다음으로 이사 간 곳은 어디입니까? 반포입니다. 반포. 좋아요. 반포. 바로 다음에 하게 될지 뭐 나중에 하게 될지 몰라요. 반포 얘기도 언젠가 드릴 거를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 반포에서 경복궁까지를 갔어요 또? 그쵸. 야, 대단하다. 아무튼 대단한 우리 골목 대장이 아니죠. 갱스터. 시장 말빛 갱스터. 이걸로 저는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골목 시다. 골목 시다였다. 전 시다였다. 아무튼 뭐 골목 시다. 이걸로 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녹화는 제가 돌아간 뒤에 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언제 오시죠? 저 이제 이게 올라갈 즈음에 이제 막 한국에 도착을 해 있을 거고요. 좋습니다. 토요일에 한국에 도착을 하니까요. 뒤에 뵙고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봅시다. 제가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죠. 스튜디오 BNW 저는 벤이었고요. 저는 이글루였습니다. 네.